있는데 저는 조금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학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사실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의 공공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저는 국민들한테 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대학 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진술인들의 진술 외에도 사실 너무 사회적으로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발표하신 진술이나 아니면 이제 질의가 해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좀 이제 집중이 돼 있는데 저는 조금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대학이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된 게 그동안 진술인들은 이제 정부의 정책의 문제, 책임성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만큼 20년 전에부터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고 대학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사실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얘기 중에 나온 것처럼 모든 대학들이 다 종합대학 체제로 20년 이상 30년 넘게 이렇게 운영해 왔던 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자기의 어떤 평가나 성찰이 있고 나서 어떤 대책을 요구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거 없이 지금 정부의 책임만을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거는 저는 이런 어떤 근본적인 어떤 대학 구조 혁신에 과연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는 동반자적 주체인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학 혁신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쭉 들어보면 엄청난 이제 재정적인 지원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단순히 기재부나 교육부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대학 교육에서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이미 이제 80%, 84% 가까이 되는 이제 고등교육의 주체가 사립대학인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의 공공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저는 국민들한테 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공공성을 높일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명확한 어떤 자기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정부뿐 아니라 대학 당사자 제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대학이 지금 70% 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대학이 도대체 정체성이 뭐고 목적이 뭐냐 저는 이런 거를 우리가 황원규 사무총장님이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걸 기회로 만들려면 대학이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좀 명확하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학교 다니는 애들이 과연 자기 전공의 연장선상에서 취업을 하는지 심지어는 대학을 다니고 있으면서도 대학생들이 학원 다니면서 취업 준비 따로 하고 사교육비를 개인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과연 이 대학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아주 냉정하게 평가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70%나 넘는 이런 보편화된 대학 교육이 이미 현실일 때 대학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제가 이제 아까 인하대 총장님도 이제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도대체 지금 대학을 구조조정한다면 대학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한다면 어떻게 혁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제시하신 거에는 학문 중심 연구대학과 직업 역량 강화 대학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국의 유럽의 사례를 해서 투트랙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우리 상황에 맞게 지금 정확한 어떤 대학 혁신의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학의 역할, 사회적 역할이라고 하는 점과 연관 지어서 그거를 먼저 우리가 합의 보고 그 기초 위에서 각각에 맞는 지원 액수와 지원 방식과 이런 것들 전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 분씩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학 혁신의 방향이랄까?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 지적하셨다고 봅니다. 네,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대학의 위기는 학령 인구 감소라기보다는 지금 그 강민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대학과 고등교육에 대한 어떤 불신, 또 그 가치에 대한 어떤 뭐랄까 혼돈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의원님 그 만민 보편화된 고등교육 체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 사회의 혼란은 소수 엘리트 위주의 그 고등교육 체제 일대하고 이미 보편화된 고등교육 체제 일대, 이게 이제 가치 혼돈을 대학도 겪고 있고요. 제가 생각에는 우리 교육부나 정부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학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이미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획일적 진단 때문에 그 특성화가 묻혀져 있는 겁니다. 최일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제 그 대학이 특성화되는 방향, 자기가 구조조정하는 그 방향 그 자체를 평가를 해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겠다 없겠다 판단해 달라는 건데, 지금은 서울대학부터 서울대학이 사실 이 진단에 에너지를 쏟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대학들이 이 진단에 에너지를 쏟으면서 결국 하나의 평가 잣대. 근데 그게 대학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가 오히려 하나의 잣대의 평가를 이제 들이밀면서 대학 스스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대학은 변하고 싶습니다. 변하고 싶으니까 일반 운영 지원비를 주라는 겁니다. 결국은 저는 대학마다 학생들의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그 자기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 특성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싶은데 대학의 운영 구조나 그 정부의 평가 방식이 그러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또 따로 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전문대학이 거의 대부분이 다 사립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보다도 사학의 투명성이 더 요구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완벽하게 이런 투명성을 가지고 과거에는 좀 문제가 좀 다소 있었긴 하지만 요즘에는 대학들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현상 유지하기도 상당히 힘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신뢰성 이런 문제는 조금 걱정을 좀 덜 하셔도 좀 되지 않을까, 과거에 비해서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 현재 저 공공형 대학 공공형 대학 추진했던 그런 내용들도 사실은 좀 적극적으로 좀 도입이 돼서 이런 그것들이 우리 특히 직업 교육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 공영형 대학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모델을 도입하는 것도 전문대학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대학의 재구조 방향에 대한 그런 문제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이 꼭 변화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전통적으로 대학이 학술, 학문, 연구 중심의 대학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대학의 그 교육의 목적이 학문 연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실용교육, 취업 이런 쪽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관들이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제도는 과거에 생긴 걸 그대로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일반 대학, 그다음 산업대학, 전문대학 이렇게 쭉 만들어서 왔는데 지금은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거의 가리키는 내용이 크게 구분해서 학술 중심의 R&D 중심의 그런 교육기관과 그다음에 실제로 실용 학문을 공부해서 취업을 위한 그런 교육이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대학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역량이 분산돼 가지고 이중적 투자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R&D를 하는 대학이 평생교육도 하고 직업교육도 하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교통 정리를 해서 정부에서는 그 연구 중심 대학으로 가고자 하는 대학들은 그쪽에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그쪽에 맞춰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취업이나 실용교육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대학은 거기에 어떤 그 평가 기준을 맞춰서 그 대학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러한 재구조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목포 국립대학에서 25년을 근무하고 사립대학 경영자로서 역할을 한 지는 지금 3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립대학 총장으로서 이게 모든 대학의 혁신 노력을 해보려고 해도 기승전 입시입니다. 대학의 구조 조정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게 재정적인 자립이 없기 때문에 학생한테
영합하는 그 대학 정책을 필 수밖에 없는 지방 사립 대학의 한계를 지금 처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시점 위기가 기회입니다. 학력 인구 감소 때문에 대학이 더 이상 이제와 같은 양적인 팽창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구조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축소 지향할 때 제대로 정말 그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말 모든 국가적인 책임이 거기에서 발생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은 정원 감축을 통한 혁신적인 구조 조정을 하지 않으면 지방 대학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현재와 같은 재정 지원 방식, 평가 방식으로는 지방 대학을 절대 수술해서 살릴 수 없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의원님의 그 대학의 책임과 자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통감합니다. 저는 대학 교육의 혁신은 교수의 혁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의 혁신은 그냥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수업의 혁신이고요. 더 미시적으로 얘기하면 강의 계획서의 혁신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학들, 유수 대학들의 강의 계획서, 교수님들의 강의 계획서가 한 10페이지가 넘는데 실제로 대학들 교수님의 강의 계획서는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에 불과하고 기본적으로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이 핵심 역량이다라고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WEF에서 수없이 강조를 했고요.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이라는 게 뭐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창의력 뭐 등등인데 그러한 핵심 역량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교수들이 정말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노력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자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교수의 수업의 혁신이 시작될 때 대학 교육의 혁신이 출발된다라고 생각합니다.